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C 프로그램 입문 강의. 예, 오늘 제 6장 조건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이 뭔지 대충 한번 훑어보면, 지금까지 뭐 프로그램 기초사항, 프로그램 개발 과정, 또 C 프로그램 구성 요소, 또 변수와 자료형, 또 수식과 연산자에 대해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조건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명령어를 활용한 프로그램 기법이 적용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늘은 조건문을 할 거고요. 앞으로 할 거는 뭐 반복문, 또 함수, 함수와 변수, 또 배열, 문자열, 그다음 포인터, 구조체 이런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강의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공통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조건문, 반복문, 함수. 뭐 앞에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 이거는 뭐 C의 개성이 아니 좀 반영이 좀 돼 있어서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이 다소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배우는 6장, 7장, 8장, 크게 봐서 9장, 10장까지도 가장 중요한 요소고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뒤에 있는 뭐 포인터, 구조체 이 부분 같은 경우, 특히 포인터 같은 경우는 C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뭐 성격,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온 언어들에서는 이 부분을 포인터라는 이름을 쓰진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유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울. 예, 오늘 학습할 내용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건문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 계획이고요. 이걸 크게 봐서 제어문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건문의 대표적인 명령어는 if라는 명령입니다. if. 예,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 다 있습니다. 사용법도 모두 다 99%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이 if문의 이제 특별한 형태로 스위치라는 문이 또 이 명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문도 뭐 다른 언어에도 동일하게 있는데 조금 표현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동일하고요. if문으로 다 처리할 수 있지만 그중에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 스위치문을 사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이런 조건문이나 제어문을 쓸 때 활용되는 부가적인 명령어가 있는데, 그거 첫 번째가 브레이크, 두 번째가 컨티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그냥 멈추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반복 과정 조건문에 있어서 작업을 스톱해라, 더 이상 하지 마라, 또는 지금 하는 작업을 종료하고 위에서 날 부른 그 단계로 올라가라, 이럴 때 쓰이는 거고요. 이 컨티뉴문 같은 경우는 어떤 작업이 조건문에 따라서 또는 반복문에 따라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수행되는 중, 뒤에 남은 작업을 수행하지 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 나중에 설명할 때 또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요건 좀 고민을 했는데 고투문도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투문은 과거에는 참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뭐 조건문이나 제어문에서 이 고투문을 씀으로써 굉장히 편리한 요소들도 있거든요. 반면에 뭐 구조적이지 못하다, 뭐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예측할 수 없다, 뭐 이런 단점들도 포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알고 나서 쓸지 안 쓸지는 프로그램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내용은 그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고투문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거의 쓰지는 않고 있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f else, 이제 if 끝나고 else 왔습니다. 물론 앞에 사설이 좀 길었고요. if else는 참일 때와 거짓일 때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수행되어야 될 명령을 다 선언한 경우입니다. 똑같죠? 예. 온도가 25도 이상하군. 이상이면 조건을 어떻게 하죠? 크다야 작다야? 크거나 같다가 되죠. 크거나 같다. 이걸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 오른쪽이 참이라면 이렇게 적어놓은 경우는 적은 걸 따라갑니다. 적지 않았을 때는 일반적 적은 걸 원칙으로 합시다. 다 적어줍시다. 그러면 됐죠. 말꼬리 잡히지 말아야지. if else문은 참일 때와 거짓일 때 두 가지 수행이 될 명령을 모두 표현한 기술하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참일 때는 if 뒤에, 거짓일 때는 else문 뒤에다가 처리될 명령을 기술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if else. 순서도 그림도 기억하고요. 조건문 안에 들어가는 연산자를 뭐라고 그랬지?
조건 연산자. 조건 연산자 종류는 뭐가 있다고 그랬지?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6가지가 있다고 했죠. 예, 그런 조건 연산자의 결과를 가지고 또 연산을 하는 연산자가 또 있었죠. 뭐지? and, or와 not 3가지가 있었는데, 예, 그걸 논리 연산자라고 말장난 같은데 있어요. 알죠? 이 말 몰라도 돼요. 비교 연산자다, 논리 연산자다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그게 뭔지는 알아요. 보고서 설명은 못하더라도 보고 알아야 돼요. 느낌은 있어야 돼요. 패스. if else면 실제 사용할 예입니다. 똑같죠? 특별한 거 없죠? 아, 여기 세미콜 물결가루 다 안 했네. 일단 뭐 뒤에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죠. 뭐 물결가루 있는 게 좋고요. 물결가루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문장이 끝나게 되면 맨 뒤에는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미콜론이 물결가루 바깥에 들어가면 삑 에러 나죠. 해봐요. 에러 나는지 안 나나? 날지 안 날지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뭐 판단을 하든 말든 뭐 일은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데 뭐 컴파일러가 걸러줍니다. 이 펠스문은 가는 경로가 있을 때 이걸로 갈지 이걸로 갈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수행이 되죠. 둘 다 수행이 된다면 선택할 이유가 없죠. 아니 만약에 그럼 조건이 참이면 이것도 수행하고 이것도 수행하고요. 거짓이면 이것만 수행하면 어떻게 되죠? 아이, 그럼 얘는 다 수행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앞에다 갖다 놔야지. 이거 활용 기법이니까 나중에 더 설명하고요. 지금 내가 이런 류의 생각도 여러분이 해주기 바랍니다.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는 좋아질 것 같아요. 쓰면 쓸수록 좋아지거든요. 이 품은 쓴 거 조금 복잡한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그래봤자죠. 뭐 기본 틀은 동일해요. 프로를 배우면 사용된 명령어는 몇 개 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명령 if 배우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폼은 배워요. 이거 배웠으면 명령어 다 배운 거예요. 없어요. 프린트F, 스캔F, 입출용문 알죠? 그리고 조건문 알고 반복문 알면 없어요 명령. 거기에 붙여봤자 더하기 빼기 연산자 배우는 거고요. 또 있나? 뭐 잘해야지 뭐 인트, 플로트, 캐릭터 이런 거 형식적인 명령어 몇 개예요.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 안에서 쓰는 명령어는 다 해봤자 if, for 없어요. printf, scanf. 그러다 보니까 하나 갖고 그냥 하루 온종일 설명하는 겁니다. if else만 쓰는 방법 나왔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얘가 수행이 되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죠? else문을 찾아서 else문 뒤에 있는 내용을 처리를 하죠. 스코어라는 변수에 있는 값이 6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2 이상. 스코어가 60 이상이면 여기다 점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습관이지만 이상이면 합격입니다라고 화면에 출력을 하고 스코어가 60 이상이 아니면 즉 60보다 작으면 60 미만이면 60이 포함이 안 되죠. 그럼 불합격입니다라고 출력을 해라라는 조건문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고요. 요번에는 조금 더 친절해봤자 이거죠. 여기 프린터 하나 더 추가해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명령이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다 물결가로. 그럼 결론 이건 설명할 필요 없는 페이지네. 맞아. 물결가로 집어넣었으면 이거 설명 안 해도 돼. 무조건 if 뒤에 처리되는 명령은 물결가로로 묶어 주어라. 오케이? 설명할 필요 없음. 패스. 물결가로 이것만 기억합시다. 요번에는 복잡한 조건식. 이게 뭐지? 순서대로 그리면 이게 하나 이렇게 두 개 이상이 연달아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 이야기합니다. 복잡한 조건식. 이 조건식이 2개 이상 있다는 소리예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죠. 즉 아까 앞에서 설명한 논리 연산자를 사용을 해라 그 소리입니다. 요것들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라 이겁니다. 이거 논리 연산자 중 뭐였죠? and. 이거는요 or와 and는 뭐죠? 주어진 여기 조건의 결과가 분명히 논리값으로 나오겠죠. 참, 거짓, 이거 논리값이라고 그랬죠. 그 값을 갖다 and 연산해. and는 주어진 값이 다 참일 때만 참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얘도 참일 때만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경우에 이렇게 조건식이 여러 개 있을 경우 그 조건식의 관계를 연산하는 거를 조건 연산자
논리 연산자라고 했고요. 조건식을 연산하는 건 논리 연산자라고 얘기했고요. %를 두 개 쓴 경우는 AND 연산, 주어진 조건이 모두 참일 때 참이다가 되고요. 이렇게 발을 두 개 쓴 경우는 OR 연산, 이건 주어진 조건 중에 하나, 둘, 셋 중에 얘도 있으니까 얘들은 이거 좀 애매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지? 좋은 방법이 아닌데. 내가 그 괄호를 쳐줘야지. 그 속에서 얘들 이렇게 괄호를 쳐주는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괄호 이렇게 쳐주고요. 여기 괄호 이렇게 쳐줘요. 이게 풀으면 잘 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쓰면 귀찮아요. 나중에 애매하고 한 번 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나올 때 무조건 괄호로 묶어준다. 여러 개가 나오면 개별적인 거 각각 다 괄호로 묶고, 그러면은 저거 논리 연산자도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이 딱 본 순간에 80하고 스코어를 논리 연산하라는 거야? 아니면 얘를 지금 비교 연산하라는, 이런 쓸데없는 말을 안 들어도 되죠. 네, 복잡한 연산식을 표현할 때는 논리 연산자를 사용을 한다. 논리 연산자는 and, or와 not 세 가지가 있다. and는 %, 이거 두 개, or는 막대기 두 개, not은 낫이 아니라 기억자 모양이 아니라 느낌표 모양이라는 거. 낫 놓고 기억자에 낫 그거 아니에요. 낫을 본 적이 없구나. 오케이. 복잡한 조건식 표현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예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 예제는 홀짝을 구분하는 예제가 나왔네요. 홀짝을 어떻게 구분하지? 우리는 척 보면 알죠? 어떻게 알지? 맨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보면 돼. 그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어떻게 아냐고. 설명을 해보라고. 그것도 몰라? 2, 4, 6, 8 이건 짝수, 1, 3, 5, 7, 9는 홀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거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보통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컴퓨터는 그걸 모르거든요. 컴퓨터한테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짝수와 홀수를 어떻게 구분하지? 보면 아는데 이게 두 개씩 있는 걸 짝수라고, 하나 있으면 홀수. 그거를 수학적으로 또 프로그램으로 표현 가능하게 설명을 해줘. 귀찮아지죠. 야, 척 보면 알아. 그것도 몰라? 이러고 끝나면 되죠. 그렇게 홀수와 짝수를 구분하는 방법에 나머지 연산을 씁니다. 보통 홀수다 짝수라를 판단하는 요령으로 어떤 숫자를 2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무엇인지를 따집니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0하고 1 두 가지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0이 나오면 짝수, 1이 나오면 홀수가 되는 거죠. 2로 나누었을 때 그 값이 0이면 짝수, 1이면 홀수가 돼요. 그럼 홀수는 그럼 1로 나누나요? 1이 홀수 아니죠. 어떤 숫자를 1로 나누면 나머지는 다 뭐가 나오죠? 무조건 0이죠. 해봐요. 너무 당연한 거라 해본 적도 없죠. 어쨌든 어떤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 계산한 연산자가 바로 퍼센테이지죠. 나머지 퍼센테이지 이렇게 쓰여요. 나머지 값을 구하는 용도로 쓰지만, 그래서 퍼센트를 갖다 놓으면 나누는 나머지 값을 구하거든요. 어떤 숫자를 2로 나서 나머지 값이 뭐라고 했어요? 0이면 그럼 홀수의 짝수예요. 진짜 짝수가 2로 나누면 0인가? 2 나눠봐요. 나머지 뭐예요? 0. 4 나눠봐요. 0. 6 0. 8 0. 10 0 0 0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면 이건 짝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1일 때가 아니에요. 1일 때가 아니에요. 0이 아니면 그때 홀수가 됩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조건문 쓴 거예요. 조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정리 또 확장시켜서 홀짝을 구분하는 요령도 익혀주기 바랍니다. 조금 이제 명령 배우면서 if 명령 배우면서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명령 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홀짝을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쌓여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홀짝 구분하는 방법 어떻게 하죠? 나눠서 2로 나눠서 떨어지면 짝수고, 떨어지지 않으면, 즉 나머지가 1이 나오면 홀수야. 이렇게 기억합시다. 오케이? 계속 나오네. 예제가. 네 번째 예제 하겠습니다. 나누기 계산인데 이것도 에라 중에 하나거든요. 프로그램 하다 보면 어떤 숫자를 나누기 하라, 그래서 그 퍼센티지 같은 경우인데 그 경우인데 어떤 숫자도 0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0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 1로 나누라면 자기선인데 0으로 나누면 나누라는 소리야 말라는 소리야.
모호해지죠. 물론 프로그램 언어 개발한 놈이 정했으면 되죠. 0으로 나누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고 정하자, 또는 0으로 나누면 0이라고 정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언어를 만드는 사람도 기초가 되는 학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수학이 되는 거거든요. 수학에서 정의를 하기로 어떤 수는 0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정의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언어도 그거에 맞추어서 0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정해버린 겁니다. 거의 없는데 그냥 뭐 삐익하고 LR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정해놓으면 참 좋은데, 어쨌든 기억하세요. 어떤 숫자도 0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0으로 나누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됩니다.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를 한번 봅시다. 메시지 주고 데이터값 입력, 메시지 주고 데이터값 입력 두 번 받습니다. 그래서 n1과 n2의 값을 받은 다음에 n1을 n2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남은 값 0으로 이 값이 0이면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0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러면은 0이면 에러를 발생시킨다 이겁니다. 아까 0으로 나눌 수 없다고 프로그래머가 안 되며요. 정의가 그렇게 돼 있다며요. 근데 왜 이거는 아이 여기 n2의 무슨 값인지는 아직 모르죠.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 봐야 하는 거잖아. 내가 대놓고서 요 식에다가 여기다 0이라고 적으면 이건 에러가 난다고. 근데 변수잖아. 실제 실행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가정을 해서 0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만약 그게 0이 들어오면 에러 내고 작업 처리 안 하는 거고, 0이 아니면 n1을 n2로 나누어서 n3에 집어넣고 그 결과를 찍어준다는 거죠. 어떻게 찍죠? 여기에 요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0, 0, 0. 같다라는 연산 연습했습니다. 는이 두 개죠. 하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 집어넣은 결과는 참이 되버리죠. 참이 되나 이거? 한번 해봐요. 이게 여기 는 한 번만 쓴 거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되나? 재밌는데? 저렇게 하면 엔트 0이 저장돼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데, 저 연산 결과는 저장된 값이 리턴이 되니까 0이 되는 거 아닌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 문제는 없고요. 한번 고민해 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는을 하나만 썼을 경우 과연 어떻게 처리될까? 는을 하나만 쓸 경우 어떻게 될까? 잘 처리된다면 숫자를 1로 바꾸고 엔트에다 1을 한번 입력해봐. 그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단계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는 0, 0 같다라는 연산자 연습했습니다. 역시 if else문 연습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물결가로 썼구나. 습관적으로 물결가로, 무조건 물결가로 블록 형성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명확히 보일 수 있게 해줘요. 다음 거 봅시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또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계산 문제 중에 조금 까다로운 윤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윤년. 네, 윤년이 뭔지 알죠? 윤년. 윤년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거 있죠? 그래서 윤년이면 2월 달에 날짜가 하나 많나 하나 적나? 하나 많죠. 올해 연도가 2020년이에요. 2020년 윤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2월 달에 며칠까지 있었지? 놀다 보니까 확 지나가 버려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냥 우린 달력에 있는 대로 생활을 해가지고 2020년도 윤년이었어. 윤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윤년은 4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또 그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 중에 100년에 한 번은 윤년이 아니에요. 오케이? 4년에 한 번 윤년인데 그중에 100년에 한 번 윤년이 아니야. 좋네. 그런데 4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 100년에 한 번은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고, 그 중에 100년에 한 번은 윤년이 아니라고 그랬죠. 또 이 100년에 한 번은 윤년이 아닌 것 중에 또 400년에 한 번은 또 윤년이에요. 또 그 400년에 한 번 윤년인 것 중에 또 1000년에 한 번은 또 윤년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4000년, 만년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룰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요. 일단 기준은 4년에 한 번이 윤년이라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조건을 주시 명확히 해줘. 이렇게 해서 묶어줘야지. 안 하니까 우리 보는 사람들 짜증 나잖아. 이렇게 묶어줘야죠. 이렇게. 그리고 요 속에도 식이 들어가면 요것도 묶어주는 게 좋죠. 이 괄호 이거 아끼지 마요. 많이 쓰면 쓸수록 좋아요. 많이 쓰면 쓸수록 프로그램이 명확해지고 보기가 쉬워져요. 안 쓰니까 지저분하고 보기 남고 짜증 나잖아요. 벌써. 이렇게 하면 요거는 나머지 계산하는 거구나. 이거는 0인지 확인하는 거구나. 이것도 나머지 계산이구나. 0인지 같지 않다고 확인하는 거구나. 그리고 얘는 우선순위 가장 낮은 놈이죠. 맨 마지막에 두 개의 논리값, 조건식의 결과를 비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뒤도 이렇게 묶어주고 또 묶어주고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AND 연산과 OR 연산이 이거 저기 비교 논리 연산이었잖아요. 두 개 있으면 누가 먼저 계산되죠? 이 값 있고 이 값 있고 이가 1, 2, 3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누가 먼저 계산되죠? AND가 먼저 계산됩니다. 얘가 먼저 계산된 결과랑 얘가 된 거를 또 이렇게 합니다. 이게 AND 연산이고 OR 연산이고요. 여기 AND가 먼저 됩니다. 더하기하고 곱하기 있으면 누가 먼저 계산하죠? 곱하기 먼저 하죠. AND하고 OR 있으면 AND 먼저 계산합니다. 오케이? 네. 그 논리 연산자까지 활용한 예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도를 내가 스캔F로 입력을 했을 경우 그 연도를 4로 나눠 떨어지면 윤년이죠. 근데 이 4로 나눠 떨어지는 것 중 100으로 나눠 떨어지면 그 윤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 100으로 나눠 떨어지는 것 중 400년에 한 번은 또 윤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해서 이거라면 골라내고 근데 그 중에서 또는이잖아. 5하니까 400으로 나눠 떨어지면 그건 다시 윤년이다라는 의미. 아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누어 생각해요. 직접 계산해 봐요. 2000년도는 윤년이에요, 아니에요? 계산해 보면 바로 나오겠네. 2000년? 2000년 윤년이야, 윤년이 아니야? 아, 20년 전의 일인데? 아씨 신입생들 태어나기 전인데? 그때 태어나자마자 달력 본 애들은 없으니까 모를 텐데. 계산해 보라고요. 여러분 숙제로 낼까? 2000년도는 윤년인지 아닌지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직접 넣어서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는 if문 복합적으로 들어갔죠.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간 거 쓰기 위해서 복합 if문이 있네. 여러 개의 if문이 들어간 거 쓰기 위해서 여기 논리 연산자 쓴 거 썼습니다. and or not 이건 논리 연산이고요. 같다 크다 작다는 비교 연산이죠. 논리 연산자를 사용한 if else문의 활용예 설명했습니다. 윤년 얘기만 한 것 같아. if 얘기는 안 하고. 실습하기 바랍니다. 중간 점검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 직접 프로그램을 짜보기 바랍니다. 변수 n의 값이 100보다 크거나 같다면 large라고 출력을 하고 작으면 small이라고 출력을 해라 라는 문제네요. 그걸 if else문으로 작성해 보래. 어떻게 해야 되죠? 뭐래 좀 대충 떠올라야 되는데 작성하면 바로 써도 되고요. 그걸 순서대로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서도 첫 번째 조건 n의 값이 100보다 입력하란 말 없잖아요. 에이씨. 입력하라는 순서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위가 비스듬히. 난 이렇게 적어요. 아니면 다른 데서 이렇게 적기도 해요. 이렇게. 이걸 입출력 심벌로 쓰거든요. 여기에 가서 n 이렇게 하면 이게 scanf입니다. scanf n이라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n이란 값을 입력받아 그 값이 100보다 크면 참거짓이 없네. 같으면 그럼 여기다 yes, no. no의 제목이 아니죠. yes와 yes가 아니라 yes와 no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죠. yes일 때 large, no일 때 small 찍는 겁니다. 이거 프로그램 바꾸면 다 짠 거잖아. if 끝. 물론 괄호로 묶어주고요. 그리고 yes면 printf 끝. no면 이때 else가 들어가죠. 얘는 또 printf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도가 제대로 작성이 돼 있으면 이 그림은 이건 if라고 해. 이렇게 된 건 printf라고 그래. 이거면 끝이죠. 순서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비주얼 스튜디오에 넣어서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스캔F로 값 입력 받고요. 진짜 라지, 스몰이란 말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중첩 if 앞에서도 했었죠. 같은 겁니다. 순서도를 한번 보여주는 것 뿐이고요. 이런 조건문이 구성이 되는데 그 뒤에 또 이렇게 붙는 경우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쭉 비교해 보겠다는 거죠. 이거는 요 밑에 이 아래쪽에 참일 때 들어가도 돼요. 그림을 늘 이렇게 그리고 모든 책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 else에다 맞춘다고요. 참에 들어가도 됩니다. 프로그램이 원하는 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기본 모양만 잘 생각을 해달라. 즉 중첩은 여러 개가 중복해서 겹쳐져 있다 그 소리죠. 한자 뜻풀이까지 해야 되는 것 같으네. 그런 경우는 잘라보면 결론은 하나의 if문일 뿐입니다. 오케이? 개념 잡고
실제 사용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죠. 이 예가 아주 좋은 예는 아니에요. 이런 식의 프로그램 방식이 좋은 방법이 아닌데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졌고 그 조건을 만족할 때 또 다른 조건을 물어보는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어떻게 알아요? if은 뒤에 특별히 처리되는 문장이 없잖아. 처리된 문장이 바로 if가 되는 거지. 예. 스코어라는 게 80보다 80점 이상이면 또 물어보죠. 그럼 90보다도 커 진짜? 80보다 크다? 그럼 90보다도 커? 100보다도 커?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90보다 커? 그러면 너는 A야 라고 찍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죠? 그럼 B지 뭐. B뿔. 아이지 A하고 B만 구분했다니까. 예, 그런 경우 두 번째 문장에 else문을 써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기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독립적 if문이 다른 if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if문이 하나, 두 개 이상 나오면 하나, 두 개 이상 나오는 걸 중첩 if라고 합니다. 아우 짜증나서 잘 안 써요. 아우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어. 이럴 때 아우 논리 연산자 쓰면 되는데 그렇죠. 여기다가 if 이거 안 쓰고 여기다가 이거 n%기 두 개 적어줘도 됩니다. 그래도 한 줄의 if가 되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볼 땐 if가 두 번 있는 거죠. 즉 조건이 두 번 걸렸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케이. 또 if else문을 쓰다 보면 고민이 되는 게 if에서 이 else문이 어느 if 명령에 대한 else인지를 애매하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else문은 무조건 자기랑 가장 가까운 if랑 연결이 됩니다. 여기 else가 나왔으면 가까운 if가 얘네 얘 겁니다. 오케이?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얘는 요거만 처리할 거고 아니면 얘는 여기다 연결 그러면 괄호를 해줘야죠. 명확하게 참일 땐 요거만 처리하고 이렇게 괄호 이 블록이 이럴 때도 사용이 됩니다. 이 안에서 참일 때 처리되는 거고 이거 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습관이 돼 있으면 이런 오류는 발생되질 않죠. 여기도 물론 한 줄이라도 꼭 물결과로 하는 습관 들이고요. 그래서 해놓으면 이런 애매한 점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애매하게 짠 코드를 받았다 하면은 else문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위쪽에 처음 나오는 if문과 연결이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우 좀 지저분해져요 이거. 그리고 뭐 참고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C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이게 들여쓰기가 잘 돼 있으면 모르는데 잘 돼 있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얼터키 플러스 F8번 키인가? 를 누르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코드가 정렬이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때 먼저 전체 소스를 선택하죠.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전체 소스가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F8번 누르면 코드가 딱 들여쓰기가 이쁘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건 더 잘 돼요. 자동으로 줄도 바꿔주고 하거든요. 요 단축키 있다는 것도 알고 비주얼 스튜디오 단축키 알고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if문과 else문이 나왔을 때 else문은 가장 가까이 있는 if문에 종속되는 거다 라고 알고 있기 바랍니다. 연속적인 if문 이거죠. 예를 들어도 설명했네. else if 나오는데 else 뒤에 붙을 수도 있어요. 이 else는 누구에 해당되는 거죠? 가까이 있는 얘죠. 이게 한 덩어리죠. 얘는 가까이 있는 얘가 한 덩어리죠. 얘는 가까이 있는 얘가 한 덩어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둘러싸여 있네. 겹겹이 쌓여 있네. 이래서 중첩 if. 영어로는 중첩 if를 nested if라고 하거든요. nested if. 몰라도 돼요. nested if. 이거인 경우 적용도. 그림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니까 자, 이쁘게 잘 그렸네. 여기까지. 이해 도움이 되나? 몰라. 어쨌든 이 부분이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 또 어떤 조건에 따라서 경우가 다 틀려. 이거일 때, 저거일 때, 이거일 때 사용을 한다.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저렇게 하니까 이쁘네. 코드가 훨씬 보기가 좋긴 좋은데 짠 사람은 고생하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적어줘야 되니까. 오케이. 학점 결정하기 앞에서 배운 네스티드 if, 중첩 if, 연속된 if를 이용해서 학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성적을 내가 입력하게 되면 이게 A, B, C, D, F 우리 5등급만 정합시다. A, B, C, D, F까지만 해가지고요.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그 학점을 여기다 처리해 주는 걸로 합시다. 응? 직접 짜서 해보기 바랍니다. 뭐 설명할 건덕지가 없는데? 없죠?
설명할 건 없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럼 이거 거꾸로 한번 하면 어떨까? F부터 골라내고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높은 점수 순이 아니라 F부터 처음에 F 먼저 처리하고 D 처리하고 이런 순으로 처리하는 걸로 한번 프로 바꿔보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바꿀 줄 안다면 조건문 처리 방식, 표현 방식은 거의 다뭐 거의 평균 이상 어,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해보기 바랍니다. 학점 결정하는 예, 90 이상일 때, 이게 참 신입생들은 이런 거지 않았어요. ABCD 등급 판정하는 기준 알죠? 90, 80, 70, 60. 예, 사소한 건데 인터넷 검색하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 진짜. 학점 판정 기준 했더니 웃긴 소리 나오더라고. 내신 얘기 나오더라고요. 수시 모집. 오케이, 그 고려해서 하되 거꾸로 F부터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품은 기술 방식도 꼭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문자 분류하기 이제 7번째 잘 나온다. 연습 많이 하라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많이 서버 if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코딩해 보라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스캔F로 어떤 문자를 입력 받을 겁니다. 문자를 입력 받으려고 그러면 데이터 타입을 캐릭터로 선언을 해야 되죠. 그래서 char 여기는 한 글자만 들어갑니다. 한 글자, 한 개의 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한 개의 글자를 집어넣을 때 쓰는 게 캐릭터 차라고부터 하는 캐릭터라고 읽읍시다 우리. 또 이거를 나중에 조건문제 비교할 때도 꼭 콧다운표를 써야 됩니다. 쌍따옴표를 쓰게 되면 문자열 2글자 이상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게 되거든요. 요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출력을 할 때도 %D가 아니라 %C로 해야 되는 거. 요것도 조심해서 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한 개의 문자가 찍히게 됩니다. 한 개의 문자. D로 하면 어떻게 되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D? 그러면 여러분 학점 D 나갈 겁니다. 예. 문자 분류하는 거, 어떤 문자를 입력했을 때 이 문자가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또는 숫자인지를 얘가 판단을 해 줍니다. 그런 조건문 중첩, 연속적인 if의 표현 방법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논리 연산자까지 썼네요. and 표시도 했고, 괄호는 대충 묶었고,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은 나중에 평가할 때 난 괄호열 붙인 거로도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잘 기억해 주고요. 문자 분류하는 방법 꼭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같이 할까요? 그럼 좀 기다려야죠. 네, 중간 점검이 또 나왔습니다. n의 값이 각각 -1, 0, 5인 경우 다음 코드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오. 어떻게 나올까요? -1 집어넣으면 결과 뭐 나오죠? -1은 0이냐? 아니요. 그러면 걔는 n보다 크냐? 아니요. 작냐? 예. 뭐죠? C.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까? 0이냐? 예. 첫 발 걸렸잖아 여기. A.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5면은 0이냐? 아니요. 그러면 3보다 크냐? 예. 그러면 바로 B 찍겠네. 5에 대한 결과. 예. 값. CAB가 찍히겠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진짜 찍힐까요? 돌려봐요. 이해를 해보고 이해 안 되면 돌려보는 게 최고입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돌려보면 돼요. 밑에 거는 자세한 설명 안 할 겁니다. 컵의 사이즈가 100ml 미만일 때는 스몰, 100ml 이상일 때는 100ml 이상이고 요 말장난이구나. 미만과 이상을 잘 표현하라는 소리네. 미만이면은 100보다 작다. 100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미만이면 작다가 되죠. 200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가 되죠. 물론 변수가 여기 나오냐 여기에 나오냐 틀려요. 변수 꼭 앞에만 적으라는 법 없습니다. 조건문에서 여러분이 판단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식을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올까? 생각해요. 생각해야죠.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요. 틀려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뭐냐고요? 몰라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난 다음 거 설명할 거예요. 패스. 이건 또 뭐야? 실습하자고 그러네요. 산수 계산기 만드는 거. 벌써 계산. 단순한 거. 윈도우에 있는 계산기 상법은 알죠? 먼저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기 프로그래머 계산기 중에 옵션을 프로그래머용으로 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진법의 숫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 연산할 때 좀 활용이 되거든요. 꼭 알고 있기 바라고요.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물론 용도에 따라서 이거 누르면 용도가 바뀌거든요. 그거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이런 식으로 수식을 집어 넣으면은 식과 그 결과를 표현한 프로그램을 한번 짜 보려고 합니다. 이게 되나? 네,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네, 짜 봅시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스캔F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문자가 들어오네. 그리고 이게 뭐 어느 게 숫자고 어느 게 연산자인지 어떻게 알지? 기준을 여러분이 잡아야죠. 첫 번째 거 숫자로 받아들이고 한 칸 띄고, 두 번째 거 문자 받아들이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숫자 받아들이고 한 칸 띄고, 뜰 필요 없죠. 엔터 들어가니까. 받아들이면 이게 연산자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3개 정도는 처리해야겠죠. 가감승제. 더하기일 땐 더하기 연산 결과 출력하고, 빼기일 땐 빼기. 이 부분을 그럼 4번 써야 되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좀 꼼꼼하게 하면 이 4가지가 아닌 경우도 선언을 주면 좋다고 그러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리 방법 한번 검토해 봅시다. 아이고, 덜렁 답이 나와버렸네. 예, 아까 얘기한 거랑 유사하네요. 숫자 받아들이고 문자 받아들이고 숫자 받아들이고. 그럼 문자 받아들일 곳은 여기 띄어쓰기 아니에요. 띄어쓰는 거 아니에요. 합쳐서 붙였어야 돼요. 문자로 받아들여야죠. 오퍼레이터의 약자 OP 적었습니다. 예. 그래서 숫자 연산자 숫자 받아들이고서 일단 연산자가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 또는 나머지인지를 판단을 해. 나 나머지 생각을 못했네. 나머지인지를 해서 그 연산자에 따라 식을 각각 기술해 줬네요. 더해라, 빼라, 곱해라, 나누어라, 나머지를 계산해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원되지 않은 연산자입니다라고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아까 생각해서 짜 봤었어야 되고요. 혹시 못 짜본 사람은 이거를 직접 짜서 돌려보고, 이런 원리, 특히 스캔F에서 문자와 숫자를 할 때 띄어쓰기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요거 띄어쓴 거예요. 요거 띄어쓴 거. 여기 앞에 부등호들은요. 여기 찍어줬잖아. 필요하면 저렇게 프롬프트 같은 모양을 찍어주면 됩니다. 결과도 이쁘게 나가게 해줬죠. 그다음에 연산 결과는 해주면 좋으련만. 똑같이 해서 짜 보기 바랍니다. 계산기 이런 원리로 시작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아까 봤던 윈도우에 제공되는 그런 계산기 같은 거 짜겠다고요? 에이, 꿈깨. 안 돼. 아직은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학교 가갖고 또는 영어 공부할 때 알파벳 쓸 줄 안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알파벳 배우고 있어요. 알파벳, 나 소문자도 쓸 줄 알아. 필기체도 쓰는데 그거랑 상관없죠. 우리가 배우는 명령어 몇 개가 이게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지금 알파벳 배우고 있어요. 알파벳 쓸 때 조금 발전해. 단어 배우네. 단어가 단어와 단어線띄어쓰기 해야 돼. 이 정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하나씩 올라갑시다. 그래봤자 한두 달 내에 다 배워요. 오케이. 봐봐, 험한 거 나오잖아. 그런 욕심을 내니까. 2차 방정식, 말만 들어도 짜증내는 이름 아니에요? 말만 들어도 짜증내잖아. 하지 말까요? 야, 주어진 식이 여기 있네요. 야, 이 공식이네. 판별식은 b의 자승 마이너스 4ac라고 되어 있네. 뭐야 이거. 판별식이구나. 2차 방정식이 주어졌거든요. 이걸 그래프를 이렇게 나와. 이거의 근을 구하는, 실근을 구하려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는. 몰라. 패스. 풀어보려고요? 봅시다. 설명은 해야죠. 할 필요, 저는 솔직히 큰 필요성을 못 느껴요. 문이 제목에서 무슨 거부감을 느꼈으면 하기 싫은 거거든. 하기 싫으면 설명해봤자 머리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 해봅시다. 개수 A, 개수 B, 개수 C 세 개를 차례대로 입력을 할 겁니다. 아까 주어진 그식 맞출 거거든요. 거기에 각각 이 값들을 대입을 시킨 다음에 그 공식, 방정식에 대입해서 근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2하고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이건 그냥 샘플이에요. 여러분이 2차 방정식 하라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식이 주어졌을 때 그 결과를 계산한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근이 한 개일지 두 개일지 난 몰라요. 문제가 제시할 때 두 개라고 하네 뭐. 그래서 두 개 적은 겁니다. 처리하는 방법 봅시다. 제목 신경 쓰지 마요.
사용자로부터 요 말은 잊어. 필요 없어. 이것만 하면 돼요. A, B, C를 읽은 다음에 A가 0이면 근을 구하고 근을 구하는 식 아까 나왔었을 거예요. 또 실근을 출력하면 돼. 근을 구한 다음에 값 집어넣으면 되죠. 아니면 판별식 계산을 해야 돼요. 판별식의 값이 이거면 실근을 계산하고 실근도 출력해요. 아니면 실근이 없다고 메시지 출력 끝내라예요. 하지 말까? 응? 재미없잖아. 그냥 코드 직접 보고 보자. 끝냅시다. 2차 방정식이 나온 순간에 하기가 싫어져. 코드 여기 나왔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아까 거 보는 것보다 이게 더 쉬운 것 같아. 결론 이거거든. 이거. 판별식이거든요. 판별식에 적용해서 이 값이 0이 나오면 하지 말고 첫 번째 개수 A의 값이 0이면 하지 말아라. 에, 앞에 말은 막 머리 아프고 짜증이 났는데 이거면 그는 이거야 하고 끝내버리래. 요거만 계산하고요. 그리고 이게 0이 아니면 즉 1, 2, 3, 4가 들어가면 판별식에 대입해서 판별식 값이 0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대. 0이면 근의 값, 요 식에 대입한 결과 출력해 주라는 거고, 두 번째 거 이거야. 이게 차이가 뭐가 있지? 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네. 그렇지 않으면 실근 존재하지 않으니까 찍으라는 소리야. 아, 이거는 그래도 뭐 따라하겠는데 앞에 말은 무슨 말인지. 그쵸. 수학이 싫으면 뭐 2차 방정식 싫어. 난 2차가 싫어. 난 무조건 1차. 놀 때는 2차가 좋은데 아이씨 공부는 2차 싫어. 오케이. 2차 방정식 문제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주어진 식을 해석하는 방법, 앞에 알고리즘 일단 패스하는 걸로 할 겁니다. 대신 앞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리즘 표현한 법만 이해하면 됩니다. 모든 알고리즘은 새로운 게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푸는 과정을 단계별로 잘라놓은 거를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훅 2차 방정식이 나오는 수학으로 산수하다 수학이 나오는 바람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앞에 처리 과정 쭉 읽어보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나 풀 줄 아는데 이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 또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연관해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면 하고요. 없으면 요거 문제 예제 9번은 패스합시다.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볼까요? 앞에 설명했는데 다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제어문에는 크게 봐서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문에는 if else 기억나요? 뭐 했는지? 오케이. 중첩 if가 계속 있는 거지. if 뭐 else 또 그 밑에 if else 그 밑에 또 if else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if문은 또 기억하면 이것도 기억해야죠. 오케이. 다이아몬드 모양. 맞아. 중첩 if면은 이게 여러 개 있는 거. 두 개 이상 있으면 중첩 if라 그랬지. 이걸 명령이 if죠. 그다음 스위치문도 기억하죠. 스위치문은 뭐라고 정했지 내가? 한 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물어보는 경우 A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이럴 때 스위치문을 쓰면 좋다고 이야기했죠. 스위치문 뒤에는 꼭 케이스문이 들어가죠. 케이스문은 스위치 케이스의 조건을 적는데 케이스에는 케이스하고 여기다 이제 값을 주죠. 어떤 정수값이 나오죠. 그리고 콜론 땡땡 그리고 뭐라고 적고 맨 마지막에 브레이크가 들어가죠. 브레이크. 케이스를 시작해서 브레이크를 끝난다고 이야기했어요. 스위치 오케이. 그리고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그 반복문에서 조건문에서 바로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스위치문을 빠져나간다는 소리예요. 컨티뉴문 이거 설명 안 했다. 컨티뉴문 설명 안 했네요. 나중에 이거 한번 할게요. 아니 혼자 공부하세요. 기본적인 거는 컨티뉴를 만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요. 처음으로. if문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스위치 케이스면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적절한 예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똑같잖아.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 조건 비교하고 내려가는 컨디션 다시 올라간다는 문제. 그래서 안 되겠다. if문에서는 위로 안 올라가겠네. 안 써봤는데요. 여러분이 꼭 써보기 바랍니다. if문에서 else에다 컨티뉴 쓰면은 컨티뉴 만나는 순간에 얘가 if 조건문으로 올라가나 아니면 다음으로 내려가나? 반복문에서 주로 쓰거든요. 반복문에서 컨티뉴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if문에 적용한 결과도 한번 확인해 보죠. 맨 마지막에 고투문 썼었죠. 고투문 라벨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고 라벨은 콜론으로 끝나고요. 고투 뒤에 라벨 이름 적으면 무조건 작업 처리 순서가 그래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지금 배운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특히 이품은 아, 중요하다고 그래서 많은 시간 투자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만 잡혔으면 오늘 얘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 얘를 다 한번 돌려보라고 그랬어요. 그걸 돌리고 보고 돌리고 보고 돌리고 보고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품에 있는 조건을 바꿔보라고요.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문도 바꿔보고 또 이품이나 조건문에 저 물결가루 넣는 거 강조했었죠.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거기에 덤으로 그 비교 연산자, 그다음 논리 연산자 쓰는 것들도 거꾸로 방향을 틀어서도 한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요. 처음에는 고쳐서 확인하는 거고 좀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고치고서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실행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라고요. 그래서 내 머릿속으로 지금 내가 프로그램을 미리 짜는 거잖아. 즉 어떻게 짤 결과가 나올 줄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거 예측 가능해야지 그렇게 나오도록 짜는 거잖아. 결과를 만드는 과정을 적은 게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지금은 그런 게 이제 습관은 안 될까 머리에서 안 도니까 처리하고 결과 보고 처리하고 결과 보는 걸로 해요. 즉 내 원하는 결과가 뭔지 아직 명확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좀 익숙해지면 처리되는 단계에서 결과 예측을 미리 해요. 결과를 보고서 이거 하려면 무슨 처리를 해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주어야 합니다. 어쨌든 뭐 자주 해서 습관화 시키라는 거고요. 그냥 몸에 익어서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떠들듯이 생각을 무슨 말을 해야지 고민하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생각한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처리 결과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명령어가 떠오르고 작성이 가능하도록 연습을 해달라는 겁니다.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조건문 어렵지 않게 넘어왔잖아요. 요 다음에는 반복문만 마무리하면 바로 프로그램 들어가도 됩니다. 그 밖의 것은 몰라도 돼요. 실제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의 뭐 조금 과장하면 80% 90%는 80% 이상은 이 반복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쓰지도 않아요. 배열은 쓰는구나. 뭐 포인터, 구조체 쓰지도 않아요. 일반적인 데서는 특별한 경우 한 1, 20%가 쓴 거 있는 것 뿐이니까. 어쨌든 지금 배우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품은 가장 중요하고 많이 사용됩니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C 프로그램은 조건문, 이품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